자, 이어서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봤어. 자, 오른쪽에 있는 정규분포의 평균이 m이고요. 왼쪽에 있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야. 그럼 표현을 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n 써주고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줄게. 이러한 정규분포가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은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그래. 지금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의 모양을 잠깐 그려준 거야. 자, 우리가 전 문제에서 어떤 걸 풀어봤냐면 평균, 어떠한 정규분포든 상관이 없어. 자, 평균이 m이면서 있잖아. 평균이 m이면서 지금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뭐를 한번 구해봤냐면, 자, 평균부터 m 플러스 시그마야.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확률 변수가 미안해요. 다시 쓸게. 확률 변수가 평균 m보다는 크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넓이가 궁금하단 말이야. 자, 전에 문제에서 나왔겠지만 요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평균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바로 표에 주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넓이는 0.34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직접 우리가 계산은 못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러한 표로서 넓이 값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와 같은 건 말이지. 이렇게 한번 봐볼까? 자. 밑에 있는 요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표라고 부르는데 뭐를 의미하냐면은 0부터 z값이 1일 때까지야. 0부터 1일 때까지.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 0부터 1까지인 넓이를 보아하니까 이 넓이와 똑같대. 지금 요 넓이랑 똑같대.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를 뜻합니다. 요 넓이와 지금 이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표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여기다 써줄게. 자, z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 x는 x의 값을 의미해. 그 다음에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정규분포에서야 m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은 것은 뭐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줬을 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m을 x 대신에 대입해 봅시다. 그럼 시그마분의 m-m에서 0이 나오죠? 0.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를 집어넣어 볼게. m 플러스 시그마 집어넣으면 m은 지워지고 시그마 약분되면서 1이 되죠. 자, 이 식이 왜 나온지는 알겠지? 표준화식이라고 부를 건데, 표준화식. 표준화식은 이렇게 어떠한 수많은 정규분포를 있잖아.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식을 우리는 표준화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굳이 왜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지? 왜 굳이 표준화까지 시켜서 요 넓이로 구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정규분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정규분포를 이러한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 시킬 수만 있다면은 하나의 표로도 수많은 정규분포들의 넓이값, 즉 넓이값이 뭐죠? 확률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혹은 자, 이럴 때도 사용이 돼. 정규분포라는 게 많으니까 정규분포를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어요. 첫 번째 정규분포는 뭐라고 해볼까? 20, 4제곱. 두 번째 정규분포는 10,
뭐 2의 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러한 두 개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뭐를 하고 싶냐면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평균, 위치도 다르고 표준 편차가 4, 표준 편차가 2, 지금 높낮이도 다르잖아. 서로 위치도 다르고 이제 높낮이도 다른 정규 분포 두 개를 비교하기란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규 분포를 전부 다 똑같은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때요? 비교가 훨씬 간편하게 되겠지. 이해가니?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해봅시다. 자. 필수제 22번입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봅시다. 1번 문제 보면은 P 어떤 확률인데 Z 써 있고 1.96. 자, Z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보통 확률 변수는 뭐 x나 y를 주로 쓰는데 특히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너무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z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부터 z. 그러니까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자, 보면은 표준정규 분포는 뭐였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좌우 대칭인 이러한 함수란 말이야. 1.96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Z축이죠. 1.96. 그러면 작거나 같으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되겠지.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디를 펴보시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어.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 자, Z라고 써 있고 이 아래에 많은 숫자들이 있죠?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쭉 내려가다가 뭐를 찾으면 되냐면은 1.9를 찾으시면 돼. 1.9. 자, 1.9까지만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0.00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뭐냐면은 0.06이죠? 그러니까 0.06 구간을 찾아봐. 0.06 구간을 찾아보면 이렇게 있는 거야. 1.96.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쭉 이어봐봐. 1.9와 0.06이 만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0.4750이 나올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오른쪽만 그릴게. 정규분포 0부터 1.96까지인 요 넓이가 0.4750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어때요? 자, 요거 더하기 왼쪽인데 왼쪽은 쉽지. 반넓이니까 0.5야. 1의 절반. 그래서 0.5랑 그렇죠. 0.4750을 더해준 정답은 0.9750이 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정규분포 한번 그려봤어, 선생님이. 2번으로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떠한 확률을 구해보래. -1부터 Z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야 3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지. -1부터 3까지인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자, P-1부터 0까지와 P0부터 3까지를 선생님이 따로 구해줄 건데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따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대칭성에 의하면은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똑같죠. 왜 이렇게 바꿨냐면 표에서는 0부터 어디까지 요거 0부터 어디까지 요거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역시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겠지 당연히.
쭉 내려가다가 1.0과 쭉 내려가다가 3.0을 찾으시고 0.00을 쭉 내려주시면은 요 값이 0부터 1까지 넓이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 3.00 요 값이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찾아보시면 0.433413이라고 나와 있고 0.4987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 있는 표를 보고 말하는 거야. 쭉 넘기다 보면 마지막 장에. 그래서 0.84가 정답이 되겠네요. 더해주시면. 자, 넘겨보시고 봅시다. 어떠한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필수 23번에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인 정규분포가 있었대. 그런데 자 1번 보면은 어떤 확률을 구해보래. 지금의 정규분포, 문제의 정규분포가 25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야.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표준 정규분포야. 표준 정규분포고 지금 평균이 40이야. 평균 40 여기쯤 그려볼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건 1인데 지금 표준 편차, 문제 속의 표준 편차는 10이야. 삼포도가 크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정도는 많겠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높이는 좀 낮아지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 높이가 좀 낮게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25부터 있잖아. 25부터 40까지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근데 오른쪽 표를 보니까 확률 변수가 x가 아니야. x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렇죠. z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z는 뭐라고 그랬니?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의미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정규분포에 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공식이 표준화 공식. 자, Z는 시그마 분해니까 10분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확률과 똑같은 건 표준화를 시켜줬을 때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죠. 25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5고 40을 대입해주면 0이야 얘들아.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인 요 넓이를 의미해. 즉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럼 표에서 뭐를 찾아주셔야 되냐면 생각해봐. 대칭성에 의하면 0부터 1.5까지인 요 넓이와도 같잖아. 즉 P 0부터 1.5까지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죠? 1.5라고 써 있고 0.4332라고 써 있네. 즉 정답이 바로 0.4332가 되겠네. 자, 2번으로 가볼게. 자, 2번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 어떤 확률인데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 똑같아. 자, 표준 정규분포가 있고 또 높이가 낮은 원래 정규분포가 있었죠. 평균이 40이었고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야. 그런데 60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을 구해보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자, 표준화 시켜볼까요? 40을 집어넣으면 뭐야? 4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써줄게. 그쵸.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60을 대입해야지. 60 대입해주면 2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잘못했네. 60보다 크거나 같은 2죠. 요 넓이를 의미해. 왼쪽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2를 대입해. 60을 대입해오니까 2란 말이야.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뭐를 찾을 거냐면 선생님은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0.4772야. 무슨 얘기냐면 요 넓이가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2였다는 얘기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가 0.5잖아.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면은 정답은 0.0228이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필수 24번으로 간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래. 자, 그때 어떤 확률을 구해봤대요. 확률 변수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봤더니 0.0013이었대. 일단 표준화를 시켜볼게. 표준화 공식은 뭐냐면은 시그마가 5고 평균이 50이죠. 시그마 50. 표준화를 시킵시다. 어떤 확률과 똑같냐면은 Z로 바뀌겠고 X 대신에 K를 대입해주면 5분의 K-50 1 확률이 0.0013이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된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5분의 K-50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값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요 넓이가 0.0013이래. 0.5에서 0.0013을 빼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0.4987이 나오거든. 이건 왜 구했냐면은 요 넓이 구해보려고. 요 넓이를 구해보시면 0.4987이었단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P 0부터 5분의 K-50까지인 확률이 0.4987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자, 오른쪽 표에서 4987 찾아볼까요? 0.4987? 즉 Z가 요 값이 오른쪽의 값이 3이었을 때를 의미하겠네. 그래서 K값 찾아주시면 65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25번으로 가보자. 자, 필수 25번. 자, 25번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164.5 정규분포에 밑줄 치시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확률 변수가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은 키야, 키. 키가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164에 몰려있다는 얘기지. 종 모양처럼 몰려있다는 얘기야.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면은 키가 160 이상. 키라고 하는 것이 확률 변수였잖아.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니까 Z라고 써 있잖아. 표준화 시켜줘야지. 표준화 시키는 공식은 5분의 X-164네요. 표준 편차 평균. 그래서 이 확률과 똑같은 것은 160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0.8 표준화된 상태고 그 다음에 170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렇죠, 1.2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인 이 넓이를 찾고자 하는 거야. P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 P 0부터 1.2까지 따로 구할게요. 왜냐면은 표를 보면 0부터라고 써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넓이는 대칭성에 의하면은 0부터 0.8까지인 넓이와 똑같겠네. 자, 오른쪽 표 볼까요? 0.8에는 뭐라고 써있니? 0.2881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요 넓이를 의미해. 요 넓이는 1.2 찾아볼까요? 0.3849라고 써있겠네.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0.6730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대략적으로 67.3% 정도가 100명이라면 약 67명 정도가 160 이상 170 이하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 가보면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약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볼 거야.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시면
자, 왼쪽에서 구해놓은 표준화 공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170 대입해 볼 거야.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죠. Z가 1.2 이상과 똑같겠네. 1.2 이상 이런 거지. 1.2라면 1.2 이상인 요 넓이를 찾고자 하는 거야.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전 문제에서 구해본 건데 1.2까지는 0.3849였잖아.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0.5에서 0.3849를 빼주면 되겠지. 빼준 결과는 0.1151입니다. 근데 전체 학생이 1000명이었단 말이야. 1000명. 얘들아, 1000명 중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11.51%인데 100명 중에 10%는 1명이지. 그럼 1000명 중에 10%는 100명이잖아. 100명. 근데 11.51%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그렇죠. 1000명 곱하기 0.115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115.1이 나오는데 약 115명이 되겠네요. 1000명 중에 11.51%는 약 115명 정도가 키가 170 이상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필세지 26번 봅시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시험에 2000명이 입사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있잖아. 320명만 뽑겠대. 좀 더 많이 뽑지. 응? 320명만 딱 뽑겠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일까요? 봐봐. 2000명 중에 320명인데 약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0.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16%만 합격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봐봐. 정규 분포가 나와 있는데 점수가 확률 변수지. 점수가 확률 변수야.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르기를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표준화 공식 미리 써줄게요. 75분의 x-450이 될 텐데 확률을 볼 거야. 확률. 어떤 확률을 볼 거냐면 자, P 점수가 이게 점수잖아. 점수가 몇 점 이상인 확률이 도대체 0.16인지를 볼 거라고. 좀 말이 어렵나?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50점이고 잘 맞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점수를 잘 못 맞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딱 끊어서 요 넓이 여기에 속해야 돼.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점수죠. 점수가 K점 이상인 요 넓이가 뭐여야 되냐면은 0.16, 즉 16%가 오른쪽에 몰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의 점수를 찾겠다는 얘기죠. 표준화를 시켜줄게. 자, Z 공식 찾았으니까 어떤 확률이냐면 Z K 대입하면 되겠지? 75분의 K-450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보면은 언제 과연 0.16이 될 것인지 왼쪽은 0.34지.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0부터 1까지인 넓이가 0.34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Z가 뭐일 때? 1일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이 확률이 0.16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자, 그럼 75분의 K-450을 이 1인 것을 계산해 주시면 K는 525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525점보다는 더 나와야지만이 상위 16%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최저 점수 물어봤지. 합격생 중에 최저 점수 턱걸이인 학생의 점수는 그래서 몇 점? 525점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 뭐냐면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근데 방금 문제도 똑같아.
2,000명이 시험 봤지. 근데 2,000명의 점수라고 하는 것은 2,000개의 점을 의미하잖아. 뭐 꼭 2,000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450이면은 450점인 학생이 200명이야. 450이 200명이야. 그러면 2000분의 200, 즉 10분의 1이 확률이 되는 요 점이 되는 거라고. 요 점들이 원래는 이산적인데 여러분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학문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일을 대략적으로 추측해보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 예측 혹은 추측하는 학문인데, 예측과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자, 비록 2,0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점수 분포는 이산적이지만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450점을 기준으로 좀 학생들이 몰려 있고, 뭐라고 해볼까? 1000점이 만점이라고 해보면 만점 맞은 학생은 극히 드물고 빵점 맞은 학생들도 극히 드물단 말이야. 이 점들이 모여서 비록 이산적일지라도 계산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정규 분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왜 갑자기 설명하냐면 다음 동영상에서 배울 171쪽에 보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다음 장에서 봅시다.